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평택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평택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희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일반 현황과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일반 현황 순입니다. 먼저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기업과 기술 혁신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를 비전으로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 안심 창업 기반 조성, 윤택한 산업 환경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정책 연구 분야로 첫 번째 평택시 반도체 성장 동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평택시 반도체 산업 성장 모델을 수립하고 평택시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 연관 전문가 그룹을 저희가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 컨퍼런스 후속으로 진행된 패널 면담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평택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지정 등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정책 연구 한 건과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성장 동력 추진단 운영을 통해 반도체 분야 정책 과제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평택 첨단 전략 산업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23년도 추경을 통해 7월에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평택 전략 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평택시의 가장 유명한 전략 산업 분야의 발전 방안 논의와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에 대한 평택시의 의지를 공표하고자 평택 첨단 전략 산업 컨퍼런스를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평택 미래형 전략 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입니다. 반도체, 수소, 미래 자동차 등 평택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 산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전략 산업 간 연계 지원을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자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전략 산업 로드맵 설계를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과 네트워크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시 수소산업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시 전략산업 중 2023년도에 미처 진행되지 못한 수소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며 관내 지역 수소 관련 사업체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소 생태계 성장 정책을 발굴하며 지역 수소산업 관련 사업체 실태조사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평택 산업 리뷰 소식지 발간입니다. 평택시 산업 지원에 대한 이미지 강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과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와 평택시 산업 동향 정보와 같은 콘텐츠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 발간 예정입니다. 다음 7쪽부터는 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중심 융복합 산업 R&D 지원 사업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융복합 공정 장비 기술 및 설계 검사 등 관련 분야의 애로 기술 해결과 신사업 분야 진출 등의 사업화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신기술 및 응용 기술 개발, 기존 기술 고도화 등과 상용화 촉진, 애로 기술 해결 등 4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선진화 사업입니다.
ICT 융합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 선진화 및 신성장 아이템 발굴 지원을 위해 국산화 수출 대상 개발 및 공동 연구 수행 등을 위한 미래 자동차 부품 연구 개발 4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지원율이 저조했던 마케팅 지원은 제외하고 지원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그 지원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 특화 아이템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아이템 및 지역 산업 관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사업화 영역 다각화 도모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 2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의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수요를 감안해서 지원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에서 4개사 지원에 2개사 지원으로 4개사 지원에서 2개사 지원을 목표를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ICU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청년층 등 주요 수요자 맞춤형 창취업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산학 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자체 단위의 선도적인 창취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 10개사 등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포럼 및 창업 병진 대회 등 행사 운영, 창업 종합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의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창업 관련 수요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작년의 지원 목표 55개사에서 10개사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재 부품 장비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양상 성능 평가 및 공정 개선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사업 다각화 도모를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양산 성능 평가 및 공정 개선 6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부처 등 공모과제 신청 계획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지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 및 과제 수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업당 400만 원 한도의 R&BD 기획 컨설팅 지원 20개사, 정부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40명 내외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신규 거래선 발굴 등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적정성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는 평택 공동관 형태로 20개사 지원, 국외는 개별 지원 형태로 5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저희 기관의 일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네, 올해 이제 처음 하는 이제 임시회 회기인데요. 네.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그 산업진흥원이 지금 올해 아까 말씀하신 5명 증원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총 인원 이제 16명이 네, 예. 되는 거죠. 예. 그 지금 이제 사업 분야가 이제 정책 연구 분야하고 이제 기업 지원 분야 예, 두 예. 가지 이제 사업이 있는데 예. 그 작년에 그 이제 정책 연구 분야에 했던 그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출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그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ICT 세 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택의 기업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디에 어느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연말에 행정부하고는 그 관련 그 성과 발표를 했었는데
제 의원님들께도 따로 한번 좀 기회를 주시면은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도 하신 거고요. 중장기 발전 방안은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나요? 예, 예. 저희가 사업 일몰 했습니다. 전에 한번 그 보고는 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예. 안 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2년 전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인력이라든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예. 지금 올해 이제 추진하려고 하시는 사업 정책 연구 분야 중에 반도체 성장 동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예. 그다음에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노동의 철개 지원, 뭐 이런 부분, 이게 전년도에 했던 그 연구 용역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별개 건인가요? 예. 연속 사업은 아닌 거죠? 예, 연속 사업은 없고요. 전부 다 이제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반도체 성장 동력 추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안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10인 내외로 전문가 중심의 동력단을 성장 동력 추진단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필요성이냐면은 지금 실제로 반도체 관련해서 크게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R&D라든지 또는 팹리스냐 또는 파운드리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인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저런 사업들을 하자라는 의견들은 많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협업하자라는 얘기 또 다른 데 있는 반도체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좀 하자라고 저 생기형 같은 데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을 평택시 내부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는 그 기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행정부나 저희나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좀 체계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 성장 동력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인력을 곧바로 확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동력 개혁 연구 용역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장 동력 추진단도 운영하시고. 예, 예. 이건 저 이제 23년도에도 했던 요 반도체 산업 종합 육선 발전 및 뭐 이런 용역도 있었고 그 용역이 예. 지금 이제 올해 연계가 예, 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잘 이렇게 결과를 잘 도출해내서 예, 예,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첨단 전략산업 컨퍼런스 작년에 우리가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예. 했었죠. 예, 예. 좀 호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올해도 지금 개최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장소를 어디로 지금 아직 장소는 확정을 안 확정 안 했는데요. 했고. 지금 생각은 그래도 이 평택의 산업적인 어떤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서울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 산업만 반도체로 그대로 할 것인지 뭐 수소 산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추이를 지켜보고 요즘 워낙에 막 라이프 사이클이 갑자기 막 뭐 중앙에서도 뭐 발표가 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시류에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네, 예. 주로 어디서 그때 오신 분들이 패널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산업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나면? 곧바로 그쪽에서 가장 그 통찰력이 있으신 학교라든지 산학연 중심으로 좀 패널들을 어린지합니다. 구속을 하고 예, 예. 그리고 대부분의 그 패널들 말고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죠? 그 기업에 계시는 기업에 분들이 계시는 제일 분들. 많으십니다. 예. 평택의 기업 평택에서도 많이 많이 계시고 오셨고. 실제로 일반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수도권에 계시는 기업들도 관심들이 많으세요. 관심 있는 예, 기업들. 예, 예. 그래서 이 장소를 굳이 뭐 서울을 안 하더라도 네. 이쪽 뭐 남부권 이쪽 남부권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으면 뭐 네. 남부권역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장소가 이게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주차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패널을 모시는데도 아무래도 서울을 선호하시고 서울에서 여기 오시면은 거의 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예,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 예, 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도
뭐 비슷한 그렇습니다. 시기에 예, 이제 예, 예. 용역을 통해서 예.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이제 뭐 그 전에 여기 보면 반도체, 미래차, 수소, 물류 뭐 이런 것들 전략산업 관련해서 기술 동향이나 뭐 이런 걸 실태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뭐 23년도에도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용역을 하셨고 예. 또 미래자동차 이쪽도 하셨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때 이제 수소 모빌리티 쪽은 저희가 용역을 안 했고요. 안 했어요? 예, 예, 예. 올해 수소 모빌리티가 아닌 수소 산업 실태 조사 전반적으로 네. 수소 경제가 작년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한다 그랬는데 이게 안 했나 보네요. 예, 작년 연말에 저희가 좀 사업 2월 되고 1월 되는 건 따로 한번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꾸 바뀌어 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했던 용역이랑 잘 연계해가지고 예. 뭐 전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네, 중복되는 거 없이 예, 예. 예,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수소산업 실태조사도 올해 지금 다시 여기다 따로 들어가 올리신 거네요. 있습니다. 예, 세부 잘 준비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산업 리뷰 그 웹진 이거는 이제 연두 2회 예, 예. 반기별로 발행하는 건데 예. 이게 뭐 책자로도 인쇄를 책자 인쇄에서 의원님들께도 일단 주셨죠. 아니, 발송은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와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예. 예. 그 전자 파일로 해가지고 그렇게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예. 저희가 상반기에는 책자로 해서 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평택시 산업에 대한 의견을 넣는 그런 책자를 발견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로 숫자 통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건 완전히 웹진으로만 종이 문서 없이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이제 발간하셔가지고 예, 예. 잘 홍보하시고 잘 전달하시고 그러겠습니다. 이메일로 뭐 보내고 막 이러겠네요. 예, 예, 웹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관련된 업계나 예, 이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이 예. 발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업 지원 분야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연속 사업이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것들 다 이제 추가로 연속입니다. 계속 예, 하시는 예, 것 예. 같은데. 다 연속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사업에서 작년에 했던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수요가 좀 없던 부분은 줄이기도 하고 또 수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예산을 크지는 않지만 한 500만씩이라도 더 추가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리어레인지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반도체 중심 융복합 산업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를 조금 증액하셨고 2,500에서 3,000으로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이번에 선정 이게 중복돼 가지고 하시는 건 없는 거죠. 전년도 했으면 다른 업체. 아, 그거 전혀 네, 없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실 예. 거고. 저희가 현재는 계속 사업도 여기 안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 트랙 자체를 이런 R&D 사업 안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한 2년도 정도의 2년 정도의 계속 사업은 필요하면은 한번 넣어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올해는 이미 이제 끝났고요. 예. 2년 정도 만 연속 사업 같은 거 예, 이렇게 예.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선정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매년 저희가 좀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좀 새로운 시사점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뭐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는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예,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예, 거고. 예, 예. 지난번에 그 스타트업 전시회 때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서 나온 전시물도 일부 거기서 같이 저희가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한 내년 정도에는 요 자동차하고 반도체에서 나온 R&D 사업물에 대해서는 별도 전시회도 한번 좀 기업들이 와서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지원받아서 개발된 그 신제품들이 또 팔로 뭐 연결이 되면 더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 미래자동차 요 부품 산업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지원이 이제 10개사가 있었는데 이게 저 전년도 실적 보면은 몇 군데나 지원을 받은 건가요? 7개인데 R&D 지원이 몇 개사였죠? 숫자 좀 지금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선진화 사업 지금 지원 목표가 R&D 3개사, 마케팅 10개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현황은 R&D 10개사, 마케팅 4개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네, 10개사 네. 마케팅이 접수율이 저조해가지고. 저조했고. 네. 그래서 R&D 지원 10개사 중에 3개만 선정해서 지금 하셨다는 얘기네요. 10개사 중에 4개를 R&D를 선정을 했고요. 4개를 선정해. 네.
그리고 마케팅은 4개사가 접수됐는데 3개사를 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그 올해는 이제 마케팅 쪽은 지원 안 하고 R&D 쪽만 예, 맞습니다. 네 개사를 하시는 네. 거죠. 3천만 원 한도. 네, 70% 이내지는 거 30%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역 특화 아이템 컨텐츠 개발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근데 4개 회사를 목표로 했는데 5개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예, 구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1차로 이제 모집을 해서 3개사가 선정이 됐고요. 1개사가 이제 비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고를 해서 1개사는 선정을 해서 사실상은 첫 번째 공고를 했을 때는 미달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뒤에 해가지고 2개사를 2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이거 금액을 좀 줄여서. 금액을 줄여서 네, 맞습니다. 그때 2,500만 원 한도에서 하셨었는데 네. 줄여서 5개사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 종합 플랫폼 홈페이지는 작년에 제작이 된 거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이제 올해 운영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 쪽에 예.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 이게 이제 신규로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작년도에 계속 나왔습니다.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작년도에 지금 이렇게 정부 과제 지원 사업에 이게 몇 군데나 했습니까? 예, 작년에 20개사 목표로 했었고요. 27개사가 접수가 됐는데 19개사를 선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해가지고 네, 그 맞습니다. 정부 과제를 뭐 따낸 어떻게 정부 과제를 따내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이 성과물입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부 과제 신청을 했네. 그거는 이제 24년도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네.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초반에 접수할 때는 사업 아이템만 들고 신청을 해서 전문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성과물을 도출해서 그걸 들고 2024년 이후에 정부 사업에 과제 트라이를 하는 트라이를 그런 하는 거예요. 내용입니다. 그분들 그 선정된 그분들이 그 정부 과제 지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도 좀 주기적으로 체크- 챙기도록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체크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25개사 중에 이게 해외가 몇 개사라고요? 지금 국내가 300만 원씩 20개사고요. 예. 해외가 700만 원씩 5개사로 5개사. 할 예정입니다. 네. 해외가 5개사. 네.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산업진흥원 자리를 빠르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약간 그 집행부와 진흥원의 역할 분담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조정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예. 아직 중복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서로 업무 분장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전에 듣기로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저희가 그 작년 연초부터도 이렇게 와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일단 확장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평택이라는 도시가 예컨대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같이 봅시다. 이런 거 같이 봅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평택시에 산업 관련된 기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중요한 아주 시장이어서 평택시가 산업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냥 그렇죠.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꾸 여기 와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 사업 좀 여기서 계속 같이 하자. 여기서. 근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오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일단 뭘 하려면 거기서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뭐 센터가 있어야라든지 뭐가 하나가 있어서 같이 공동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 계속 회의만 불려가고 이게 저희가 또 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인프라 자체가.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도 의원님들께도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고 좀 물리적인 확장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한번 알아봤습니다. 몇 군데 저희가 그
임대비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예산 갖고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학교가 가장 상징성이 있고 명분이 있는 게 학교는 최근 들어서 지역 경제 산업 사업을 많이 해라.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그 중앙정부의 정책이고 또 저희도 확장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잘 맞아가지고 지금 평택대학교의 임대비가 지금 있는 임대비보다 한 20%가 더 저렴합니다. 공간은 훨씬 크고요. 그래서 일단 평택대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조금 더 확 결정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고 그거 이외에도 기업들이 저희 산업진흥원에 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교통이 버스도 없고 차로 가지고 오면 주차가 어렵고 상당히 뭐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평택대를 했고 특히 평택대에서는 그 비어 있는 유휴 공간이 많습니다. 저희 들어간 사무실 말고도 어저께 같은 경우가 2개 층을 그 평택시 기업지원 설명회를 그대로 썼거든요. 물론 일부 사용료는 냈지만 그런 거를 한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행정부에다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좀 이제 공감을 가지고 이제 플랜을 좀 많이 만드는 그런 지금 쓰고 있는 상공회의소 언제 정하셨죠? 처음에 2년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 2년 3월 그때부터입니다. 2년이 돼가네요.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계약은 거기 계약 조건이 아, 네. 나가겠다 하면 나가는. 3개월 전에만 저희가 통보를 하면은 그래서 지금 가장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기가 평택대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 6월까지는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좀 한번 가능하면 하자. 그럼 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좀 꼭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부 기관과 중앙부처의 기관들이 와서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기관과 같이 협업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공간과 예. 예를 들면 수업을 진행한다 아니면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라는 그 공간과 예. 꼭 산업진흥원의 사무실이 같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원래는이 아니라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저 다른 공간이 있으면은 저희 쪽하고 협업을 해도 그 공간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이 공간도 없습니다 지금. 그 떨어져서 뭘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그 마땅치 지금 않죠. 근데 물론 이게 뭐 탁 사업이 확정됐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으로 놓고 볼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 안에서는 물론 학교 안에서 그런 공간을 다 지금 갖다 놓고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학교에 조금씩 유휴 공간의 가능성이 그래도 좀 제일 많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런 사업들을 협업을 하려면 그 공간이 필요하고 네. 지금 있는 사무실을 쓰고 추가로 그런 공간을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예산에 있어서 세이브하고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예. 그럼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공회의소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네요. 예.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의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뭐 정해졌을 테니까요. 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 분이었다라면 고덕의 그 좁은데 상공회의소 신규 건물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인테리어 싹 다 하고 들어가지 않고 이게 어차피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니 뭐 학교 분교가 폐교되는 학교가 있거나 뭐 고덕에 뭐 이런 데가 있어 찾아 들어갔거나 그래서 확장을 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학교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처음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그 상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브레인시티라는 상징성이 좀 컸더라고요. 네, 네. 브레인시티에 곧바로 갈 수도 있고 반도체 산업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이라는 게 어떤 명분상 고덕에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은 이제 좀 다양하게 있었지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 예.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탁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미래기술학교라고 미래기술학교가 이제 미취업자를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40명 교육하는 게 도비 사업으로 시에서 2억, 도에서 2억. 근데 그게 이제 3억 정도가 더 추가로 이제 아직 확정 안 됐고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은 그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뿐이 아니고 실제 중요한 건 재직자 교육 사업을 어찌됐건 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계속 여기저기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미래기술학교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행부에서 중앙부처 사업이나 도 사업을 확정을 짓고 예. 이렇게 여기에 이제 위탁을 주면 예. 조금 전 오전에 업무 보고를 하고 간 미래전략과에서도 그 사업을 한다라고 적혀 있고 아, 예, 받아서 이제 산업진흥원이 사업을 하시는 예, 거죠. 예. 중복이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중부라기보다 거기서는 그쵸. 정책적 판단을 예, 하고 위탁.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예.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인력 보강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예.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5명 정규직 보강을 하거든요. 네. 공고가 29일 날 났고요. 아 났습니까? 예, 공고를 냈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한 3월 중순 내지는 가급적 빨리 지금 이제 채용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의견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각 산업별로 이제 골간을 좀 갖추는 시기, 그러니까는 예, 산업의 골간이 아니라 산업진흥원의 예, 예. 사업별 골간을 갖추는 시기라 이게 학문적으로 높은 분들도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자질이 더 훨씬 중요한 시기가 그렇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럼 좀 유념해서 예. 잘 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기획자문단이 운영이 되는데요. 반도체, 미래자동차, 전자, ICT, 수소, 청년 창업 분야 다 5개 분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성장동력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분야와 이제 반도체 정책 자문단 그리고 미래자동차 분야도 워킹 그룹이 따로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 건지 예. 그게 저희가 이제 맨 먼저 저희 정책기획 자문단이라는 것을 업종별로 구성을 했거든요. 업종별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4개 자문단이 어떻게 이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저희가 자문단이었고요. 진흥원의 사업을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장동력기획단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 평택을 넘어서서 중앙부처 중심의 인력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R&D라든지 일반 기업 지원을 넘어서서 R&D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조금 중장기 계획을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운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 자문단 자료 5개 분과별로 멤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려주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종구 의원님께서 그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보고를 받고 소식을 접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과장님하고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일반 기업 같았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비용이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전을 불과 2년 만에 한다. 이거는 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인데 우리 원장님은 이제 최초 이 계획이 세워질 때 안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저희가 이제 평택대로 들어가면 또 이전해야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평택시에 뭐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폐수 처리장 같은 고덕 폐수 처리장 상부
하수처리 종말처리장 상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사벌 레포츠공원에 지금 저쪽 관중석 쪽에 건물을 헐고 그 관중석을 헐고 건축물이 올라간다든지 저희들이 굉장히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시의 어떤 부서들 원평동에 뭐 통보가수 종말처리장 다 지어하거든요. 근데 거기 상부가 다 공원이나 이런 걸로 건축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아예 건물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지금 임차료가 저희가 내는 월세가 기부금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공회의소 열심히 이제 저희 월세 내고 이제 평택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은 시민들의 세금이 뭐 계속 낭비가 될 거라는 거죠. 또 옮겨야 되고 리모델링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말도 못하게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38 국도변이 됐든 45번 국도변이 됐든 1번 국도변이 됐든 아니면 주요 거점의 그런 어떤 뭐 역세권이 됐든 거기에 시의 어떤 기관이나 시설들 그런 시설들 뭐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시설들 예. 뭐 향후에 시의회가 떠나갔을 때 이 시의회 건물 뭐 새로 건축해야겠죠. 이거 오래됐으니까. 아니 우리 적어도 미래도시 전략국 소속의 평택산업진흥원인데 전략이 없어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필요할 때 뭐 평택대학교든 국제대학교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한시적이고 리모델링비는 10몇 억씩 들어갈 것이고 왜냐면 강의실까지 하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죠. 이게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2억 정도 저희가. 그러면 그것도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예 그러면 그게 그 정도 리모델링해서 갈 정도면은 사실은 또 굉장히 협소한 거예요 또. 좀 장기적으로 볼 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니면 산업진흥을 위한 군을 모은다든지 뭐 예를 들면 미래첨단산업과나 이런 부서들이 하나의 군으로 뭐 도시공사랑 같이 결집을 한다든지 브레인시티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평택에서 하는 평택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어떤 그 개발 사업 안으로 사업부지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뭔가 중장기 지금은 이사 갈 수 있어요 평택대학교로.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플랜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 산업진흥원 이러다가 뭐 이사하다가 다음 시장님 왔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없애자야. 이러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의 뭐 전체적인 전략을 뭐 우리 첨단산업과에 지금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답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뭐 강의실의 문제, 주차의 문제,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땅을 뭐 우리가 뭐 1000평을 사서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원평동 뭐 하수종말 처리장이 됐든 아니면은 뭐 어디 이화 하수종말 처리장이 됐든 고덕의 폐수 처리장이 됐든 사실 그런 데가 교통의 요지들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상부에 어떤 건축물을 세워서 그 시설을 만들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저도 그 전반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7년에 카이스트가 오는 그때 정도에 저희 산업진흥원이 브레인시티로 간다라는 큰 계획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부하고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27년이면은 앞으로도 4년, 3년인데 실제로 27년이 좀 어렵다고들 뭐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면은 요즘 산업계 라이프 사이클상 뭐 저 화성, 용인 이런 데선 지금 거긴 기부 체납 받은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 초청하고 가서 보면은 그냥 부럽다 그러고만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계획도 있지만 야, 그 몇 년 동안의 공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한 저희가 좀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브레인시티 얘기하면은 3, 4년 후에 이전할 건데 이제 한 번 그 사이에 이전을 한다? 굉장히 이건 좀 일반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예. 저희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음. 예. 큰 규모라면은 그렇게 이전을 한다는 게 참 아니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만약에 브레인시티에 뭐 카이스트가 올 때쯤에 들어갈 계획이었다면 저희가 카이스트 건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당겨서 카이스트 부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어차피 갈 거면은 조금 더 계획을 당길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저희 규모 자체가 뭐 500억, 1000억대가 들어가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 의회 우리 그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예, 예. 원장님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미래첨단산업과장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에다가 이거 의회 의견이 이런데 예. 이거 답을 의회에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답을 주십시오. 예. 저희 별도로 좀 정리를 예. 해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는 어떻게 갈 건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원이 5명이 늘면 경영 지원팀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경영 지원팀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상당히 설명을 저희 해주세요. 크다고 보는데요. 네네. 지금 저희가 정책기획팀이 그 정책 연구하는 사업과 경영 기획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어려움이 설립 초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 재개정이라든지 이게 아무리 처음에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너무 비어 있는 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팀은 집중적으로 좀 볼 수 있게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최근 이런 공공기관의 운영 환경이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반 직원들의 어떤 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네네. 워낙에 공문들도 많이 오고요. 관련 부처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영기획팀 별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챙기지 못합니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영기획팀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영 지원팀에서는 특별한 그 직원의 근로 환경이라든지 또 사사를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챙긴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는 또 다른 점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정책 연구하고 분리해야 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정책 연구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로 저희 설립 초기에 얘기를 하는데 좀 전담할 수 있는 팀장이 정책 연구에만 좀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걸 정책기획팀에서 같이 같이 했다.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정책기획팀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나요?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거의 용역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그냥 용역이라 하더라도요. 저희가 거기에 최소한 전체 용역의 30%는 저희가 투입돼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주 안 할 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를 어레인지한다라든지 뭐 일정 관리라든지 사업에 대한 기성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용역 결과가 이렇게 그 양질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지금 계속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3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현재 있는 위치에 대해서 네.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네. 그게 뭐 현실적으로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좀 확장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지금 당장 탁 있다라는 것보다는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업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확장성이 좀 지금 매우 부족합니다. 그럼 예. 그 확장성이라는 의미가 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소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네, 설명드리는 예를 게 편할 들어주시면. 텐데 지금 뭐 다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천안에. 네, 네. 거기서는 어찌됐건 재직자 교육을 평택시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하고 싶다. 자체적으로 이제 그렇죠. 하고 싶다 그 예. 공간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싶은데 네. 그것을 천안에 있는 학교로까지 여기서 오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네. 여기에 뭐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있으면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네, 겁니다. 예, 말씀은 자세히 예.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공간을 만들기 유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좀 가능성을 높여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얘가. 예. 그 세 번째는요? 두 번째까지만 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왜 세 번째는 왜요? 예. 생각이 아 생각이 안 나요. 예, 생각이 갑자기 생각나면 여러 말씀해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 사실은 뭐 연구하고 그랬는데도 왜 공간이 필요할까 할까 하는 생각은 저는 자체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산업진흥원이 예.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지 뭐 하드웨어로 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니죠. 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4년 후면 어느 공간이 생길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또 적정한 장소 찾기가 어렵다 하니 그런 공간이 아니라면 일단 쓰시다가 정말 괜찮은 자리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물론 예, 예. 우리 의원님 말씀들도 다 같아요. 예. 근데 기술 학교를 운영한다거나 이래서 옮긴다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교육할 때는 평택대학교 일부분을 얻어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뭐 그 공간이 많아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또 많으면 좋고 또 새로운 계획도 할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계획을 세워 보시고 과연 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어렵다면은 뭐 집행부하고 또 시하고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예, 예. 이런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은 물론 필요한데 네, 우리는 산업진흥원이 빨리 자리를 잡기를 원하죠. 예. 예,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네, 더 말씀을 말씀하세요.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은 사업하고 업무 보고니까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대부분 다른 지역에 가서 회의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간이 뭐 4개, 5개 계속적으로 본원 말고도 막 추가됩니다. 화성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거긴 도시가 더 크지만은 네네.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4군데에 있더라고요. 그 센터가. 음. 그러니까 본원은 지금 건물을 새로 하나 짓고 있고 네네. 근데 건물 짓는 것 말고도 4개가 있는데 뭐 한 3개 층을 한꺼번에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라는 중기부 사업이 있거든요. 네네. 그 사업을 저희도 이제 금년 3월에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비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네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걸 할 때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네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4, 5년 정도 계획을 놓고 충분히 봐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이게 생각을 하고 네네. 행정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야, 그 3년, 3년에서 5년 요 정도 사이라는 공백이 뭐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저희가 좀 조급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다시 좀 그 계획안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좀 공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전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그 이제 평택 땡을 옮겼을 때
그 공간의 여유가 많아서 활용할 부분이 서로 협의가 잘 된다면 사실 뭐 2억 들여서 가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 공간이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거기는 딱딱 짜여진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돈도 그렇게 많이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일반 건물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한 공각과 또 우리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중장기 계획이 확실히 서야만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해가 가는 거지. 예, 예. 무작정 우리는 공간이 없어서 부족합니다. 저도 묻자는 무슨 공간이 부족하냐. 예. 그럼 지금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 중장기적 사업을 생각하셔서 우린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할 거라는 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지신다면 저희한테도 개별적으로라도 예. 소통을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집행부하고 통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팀이 없었고 정책팀이 있었어도 자체적으로 연구하기는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직원도 부족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용역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왜 용역만 하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예. 곤란하시잖아요. 예, 예. 그렇듯이 또 우리가 그에 비해서 인원을 충원해 주듯이 또 뭔가가 확실한 필요성이 있다면 예. 공간도 필요로 할 수 있겠죠. 예, 예. 예, 그런 소통은 필요하다고 봐서 예, 예. 물어보고 오늘 같은 데는 충분한 본인들의 의사를 얘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다음에 그 10페이지 보면 ICU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ICU 플랫폼 구축 사업이요. 네, 이게 자세히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제목이 ICU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도 이제 언젠가 한번 이 이름을 좀 바꿔줘야 네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홈페이지만 하나 구축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ICU 플랫폼 구축 사업은 창업 사업 전체를 네. ICU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게 별칭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네. 이 ICU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그 작년 그 가을에 했던 팝 스타트업 데이 운영, 또 창업 종합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이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일단은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개별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창업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네. 작년도 예산 줄 때도 그러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네. 또 다시 업무 보고 되면 그 안에 예산이 있다 이런 말들을 잘 해요. 예, 예. 근데 여기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 중에도 뭐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해볼래 그게 아니고 요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좀 자세히 여기다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예,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질문도 하면서 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아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그 안에 사업화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는데요. 네. 10개사를 선정을 해서 네. 개별 기업에 대해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내에서 그 기업이 필요한 부분, 네. 예컨대 그 재료비라든지 네. 그 어떤 시제품을 만드는데 또는 인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합해서 1,000만 원을 개별 지원합니다. 컨설팅을 포함해서. 네. 그래서 10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타트업 데이 운영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창업 경진 대회를 합니다. 네. 이 기업 10개 기업을 포함해서 평택 내에 있는 여러 그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 대회를 하고 행사를 한번 하면서 이 경진 대회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 그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떤 쇼룸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그런 두 번째 스타트업 대회를 운영을 하고요. 세 번째로 그 종합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은 작년에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하나 완성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유지 보수비라든지 또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올리는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대상이 보면 주로 예비 창업자 및 미취업 청년이에요. 예, 예. 그럼 그 예비 창업자는 예를 들어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예. 미취업 청년들은 교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금씩 다릅니다. 예. 네, 그 조금씩 다르겠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결국은 또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로가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소통도 상황, 하고, 소통도 예,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이름을 새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시려고 그러니까 하는 이게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면은 네. 창업 지원 기업 지원 프로그램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냥 제일 그럼 제일 좋을 걸 왜 이렇게 예. 영어로 써놓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우리도 힘든데 예. 보통 일반 시민이 봐서 그럴 것 같아. 우리나라 좋은 말이 있고 표현할 말이 많이 있거든요. 예. 누구나 보고 느끼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전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색다르게 붕어볼 수 있는 이름 같은 걸 좀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고민을 물론 해서 그런 면도 고민하셨겠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아까 그 부분도 예. 상당히 제 귀에는 쏙 들어오는 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든지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시정까지는 아니고 시정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예. 뭐든지 단순 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니까 예, 예. 그렇게 하셔서 여기 보면 주로 이 창업자나 미취업자들은 주로 청년에 속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는 7년 이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힘을 보태주고자 하시는데 많은 연구를 하셔서 예. 충분한 기회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 1년이 지난 다음 행감 때는 확실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네. 다음에 4페이지 중장기적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있어요. 예. 이거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죠. 재작년 12월에 그 저희 정책 자문단이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 업종별로. 네. 그래서 전체 16명인가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는 그 정책 자문단을 별로 활용을 못 했고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책 자문단 구성되어 있는 각 업종별로 어떠한 사업을 구축을 하고 실제로 앞으로 평택시에서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또 로드맵을 같이 좀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좋으신 정책 예. 같아요. 상호간에 연계돼야 네,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